그렇지 않으면 자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멘트 같은 거막 이런 말이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내가 전화하다 보면 땡치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막 또 내려서 한 달 더 그러다 똑같이 또 막 그럴 때도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기화는 아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뭐였죠? 예고 없이 압수수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인데 특히 방문진호에 하면 아침 노래를 출근하면 이미 와있어요. 8시 반에 누구세요? 인간이 들어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잠시만 이유만 예고 없이 그런 것도 있고 하루 박스가 서로 다 지금 사인하라고 일주일 내내 그만 들여다봐요. 그래가지고 뭐라 탁 틀려고 뭐 청구 위반하고 뭐 많아요. 그리고 신고도 하고 뭐 조사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여기가 경기도잖아요. 지역마다 시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여기가 동탄이 화성시에서 만약에 문제가 하나 터졌어. 쭉 남양에서 터졌어요. 예를 들어 남양. 그러면 기분 나쁘면 화성시 전체 전수조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안 하지만 이 동탄 원에서 터졌는데 동탄처럼 수색하라고 원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선악했는데 그러니까 장기화는 그냥 법대로 지키는 문제.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요양이나 주간부는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또 이제는 보는 분도 많잖아요. 조직사였는데 방문요양 내가 센터장이야. 그리고 이제 가사 15명 들면은 20달 되면 가사 뽑기 있잖아요. 센터 왔어. 됐다. 이법이 나오니까 나는 이제 골프 치러 갈게. 아니면 수급자 대박이다. 딴 데 돌아 일 안 해. 그러면 혼자 사육전에서 가서 혼자 일하는 거야. 재미도 없고. 어쨌든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여러 명이 관리가 뭐하는 거고 혼자 이게 도덕적이야 지금. 야 요양보사님 보호자님 환자가 짠단 말이야. 하다하고 퇴직시키고 집에 가 있어. 그걸 끝날 때 또 지금 뭐 얼마든지 뭐 서로가 그냥 현금 주고 넣다 빼 달라고. 그래서 진짜 그거는 그게 참 장기요양의 폐암이 사실은 쉬운데 근데 이제 그걸 개조한 게 이제 없애기 위해서 2019년 12월 10일에 칼을 받았어. 국민공단법원장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이후로는 이제 결국 이제 방문요양에 대해서 너무 많은 대체수 좀 줄이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이 등급을 잘 안 줘요. 아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요양원에서 등급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장려금 신청합니다. 방문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린 나한테 방문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뭐지? 보면은 어떤 지자체에 너무나 과잉이 너무 많거나 이럴 때 약간 제재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방문량이 조금 다른 것도 좀 심해요. 그것도 이제 왜안 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방문량이 의사결정서가 그렇다 보니까 쉽게 그럴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그래요. 요즘에 제가 듣고 있는 어느 원장님 들어보면 아유 교수님 우리 기가 환수 3,500만 원 환수했습니다. 여기다 어쨌든 요약은 커요. 금액이 4억.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문요양이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막 하다가 처음엔 잘해요. 그러다가 안 돼. 안 맞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클릭 하면은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폐업신 거예요. 그럼 조사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오픈해요. 이거 눈감기가 안 되면 모상하고 평택 가서 하고 그러면 돼. 근데 이제 그걸 막자예요. 지금은 어떻게 가냐면 폐업해도 소극적.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옛날처럼 이제 이 악용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많아요. 말하면 한두 푼도 없는데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잘 성실하게 하면 문제 없는데 꼭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장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는 그러는데 어렵다 이러는데 그런 거 연락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취업한 기관이 좋은 기관이 아니면 분별을 할 수 있으시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는 89쪽에 잠깐만 여기 89쪽에 요양부서 인권. 자, 시설 도입됐습니다. 이제 요양부서 인권입니다. 요양부서 인권 중요하죠. 첫 번째 평등권, 두 번째 노동관련 권리, 세 번째 자유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자유권이에요. 자유권은 36개 그냥 단독 기출했어요. 어떻게 나왔냐?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두는 권리, 사상 양식, 종교 자유를 두는 권리, 어쩌고저쩌고 보장이 필요한 권리는 요양부서 인권 중에 어느 권이냐? 평등권, 뭐 사회권, 뭐 다른 정답은 자유권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왔어요. 종교의 자유를 두는 권리 문제 나왔어요. 근데 자유권이 사실은 아까도 설명도 내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사회복지가 많이 나와요. 신규 강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거든요. 240분 하는데 사회복지가 좀 좁아가지고 막 축법에 막 문제도 안 푸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풀어드릴 거고 그래서 자유권이 나와서 또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나가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페이지 90페이지에 거기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번에 장기 요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갑자기 이거 뭐야? 장기 요양 지원센터 또 뭐야? 그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공의 권위 향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그 요양보호사 인권과 처우를 위해서요. 사회복지사는요. 그 사회복지 공제가 있잖아요. 단어도 있겠죠. 의료인이나 그런데 유일하게 요양보호사는요. 장기요양이 그렇게 많은데 개체수가 어마어마한 조사가 많은데 장기요양만 공제가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요양보호사 인권도 중요하고 뭐라고 좀 해야 되지 않죠. 해서 만든 게 89쪽에 그죠? 요양보호사 인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인장기요양법 49조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등에서 일단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 그죠?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장기요양의 권리 침해를 관한 상담, 영양 강화, 교육, 건강 이런 걸 사업을 한대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게 사회 서비스거든요. 사회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회 서비스는 몰라 사람들이. 오늘 정말 사회 서비스는 꼭 아셔야 돼요. 사회 서비스는 뭐냐면 2019년 3월달에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이 그죠? 사회 서비스원을 시작을 했어요. 사회 서비스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회 서비스 만들 당위성이 있었죠. 목적이. 왜냐면은 사회 서비스에는 여기 장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죠? 뭐 각종 분야가 다 그 관리 감독하고 취재하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서울, 대구,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해보니까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의 지자체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 사회서비스, 인천은 인천 사회서비스, 충남 사회서비스, 세종은 세종 사회서비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요양뿐 아니라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냐면 다 사회서비스잖아요. 근데 사회서비스는 몰라. 그게 뭐예요? 지방대가 많이 아는데 도시에서는 많이 못 보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사회서비스는 왜 그러냐? 얘네들이 이 기반에 들어가면 이제 연봉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고용도 안정되고, 장면 가보면 다 이런 대학교 연장이니까 불안하다 고용이. 근데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근데 사회서비스는 그것도 뭐라냐? 얘네들이 직접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을 하고, 얘네들이 관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에서 했던 근무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직을 많이 했죠. 가서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전국의 시작이 다 깔렸어요. 그래서 그 사회서비스원에 뭐 만약에 혜정씨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없어. 그러면 법조를 설치해서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관기관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지체를 하나 위탁을 줘요. 그럼 그 기관이 그 관할에 있는 것들 다 관리 감독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가 굉장히 오래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우리나라 역사상 뭐랄까 법이 통과되지도 않기 전에 시행을 했다. 논발이 터뜨려가지고 그냥 집행관들이 갑자기 사회서비스 종국이 쫙 깔려오니까 갑자기 이제 법이 한번 시행되면